검색하는 것도 그냥 지나가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니까 이렇게 하기로 하고. 자, 보세요. 하나 벗어. 하노이고 미치 호치민이죠. 하노이죠, 하노이. 예. 제가 역시 좀 이상해요. 보세요. 베트남이 이게 길게 돼 있으면은 원래 여기가 수도가 하노이고 여기가 호치민이죠. 그래서 그쵸? 맞을 거. 그다음에 호치민의 옛날 이름이 뭐더라? 가만있어 봐. 호치민의 옛날 이름이 호치민의 옛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게 공산당이 했던 것이 하노이고 여기가 잠깐만요. 이 양 한 거 찾아봅시다. 원래는 사이공. 사이공. 그래서 옛날 이름은 이제 사이공인데 우리가 뭐 사이공 그러는데 이게 이제 호치민이 됐죠. 통일이 된 다음에. 그런데 이게 북쪽이고요. 북쪽의 대표 도시고 이게 남쪽의 대표 도시인데 여기 가면요 막 물들이 많아 막 해가지고요. 물의 도시야, 물의 도시. 남쪽은. 그럼 어떻게 돼요? 물의 도시기 때문에 이 주체성은요 이게 산이 막 우라망 이런 건 없어 막. 그러니까 이건 주체성은 좀 부족해. 물의 도시기 때문에 교육, 상업, 이런 도시예요. 그래서 흔히 정치도시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는 경제도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쪽에 갈라져서 싸울 때 이 남쪽이고 북쪽인데 결국 이게 졌죠. 왜냐면 이게 하노이가요, 막 안반함, 여 밑에서부터 온 맥이요, 이게 북에서 온 맥이 이게 막 둘러싸이거든 이게 주체성이 풍수를 볼 때는 이게 주산이 끝내주게 좋아요. 이게 주체성이 뛰어나거든 해가지고. 나중에 제가 하노이 풍수할 때 요 뒷맥을 내가 좀 더 설명할 텐데 이게 해가지고. 그런데요 재밌는 거는 여기에 요 바닷가에 하롱베이라고 있다고. 하롱베이. 지금 여기 보여주는 것처럼요 이러한 바위 섬들이 너무나 멋있게 떠 있는 거야 이게 바위 섬들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롱베이 투어하면서 세계 문화유산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이게 앞산이야, 앞산. 이게 앞산이야. 이게 육지의 맥이 가가지고요, 다 도수맥으로 솟은 거야. 다 도수맥으로 솟아가지고 수천 개의 이 안반이 떠 있으니까 얼마나 앞산이 강해요. 이 앞산이 강하다는 건 뒷산도, 여기 주산도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그래. 맞는 거예요, 맞아. 여기만 있는 거 아니야. 여기에 또 짱안이라고 그래도 강이 흐르는데 짱안이라고 해서 짱안. 여기도 안반들이 막 이 강가에 서 있어요 해가지고. 그래서 하노이가 이게 풍수가 이게 뒷산 앞산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북쪽에서부터 이게 북쪽에 운남성에서 온 맥이거든요. 이게 거기서부터 온 맥이 꽉 와가지고 뒷산을 형성하고 있고요. 사신산 형성했는데 앞산은 육지에서는 짱안 넘어가지고는 이 하롱베이 이 안반 이게 다 도수맥이야. 도수맥. 이게 다 도수맥에서 솟은 거예요. 이게 해가지고 해서. 그러니 얼마나 하노이 이 풍수가 강하냐. 그래서 이건 보나마나
북이 이게 무슨 공산주의라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쪽이 이길 수밖에 없어. 이게 물의 도시니까 교역이나 상호 문제도 흐물흐물해. 예? 세단 말이에요. 이게 풍수로. 그래서 이쪽이 아무리 미국이 뭐 해도 뭐 우리나라도 뭐 버렸습니다만은 이 통일했잖아. 이쪽에서 통일했잖아요. 풍수가 굉장히 강한 곳이다. 근데 이제 오늘의 주제로 얘기하면 이 베트남의 이 하롱베이는 이 하노이시의 주산에 대해서 앞산인데 도수맥으로 간 것이다. 이게 물에 건너서 도수맥으로 간 것이다. 육지에 있는 맥이. 그래서 엄청난 이 하롱베이의 안반섬은 그만큼 이 주산도 강하거든요. 이 주산과 앞산, 뒷산과 앞산이 얼마나 강하냐. 이 풍수가, 하노이 풍수는 그래서 나중에 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쓸 것이고, 한번 다시 이제 구체적으로 강의할 필요가 있는 엄청나게 뛰어난 도수맥이 와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해가지고요. 여러분 섬에 가면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 남해안에 가면요 많은 섬이 있잖아. 이게 다 도수맥이야. 이게 있어야 돼. 왜냐면 기본적으로 여수에 가면 오동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쪽에 있는 남도의 유명한 도시들은요, 여기 뭐 여수는 말할 것도 없고, 충무, 통영, 뭐 전부 다 앞에 여기에 섬들이 하나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도수맥이야, 도수맥. 그리고 앞산이 돼. 그 도시의 앞산이 돼.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도수맥이 와서 앞산이 되고, 그래서 그 도시는 따와서 뒤에 주산이 있으면 도시가 형성되면서 이게 도수맥으로 해가지고 이 섬들이 다 앞산이다. 해가지고. 충무도 마찬가지요. 통영도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앞에 있으면 앞에 있는 섬이 앞산이 되고 도수맥이다. 나중에 이런 거 하나하나 여수, 오동도 다 하나하나 우리가 구체적으로 제가 분석을 합니다. 큰 흐름으로 제가 얘기하기 위해서 오늘은 섬의 풍수의 큰 흐름의 이 도수맥의 큰 맥을 설명하기 위해서 뭐 우리나라 거나 그 전에 한 것 중에 맨하탄도 도수맥이란 말이죠. 전에 얘기했지만 지금은 물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건너가고 있지만 이게 맨하탄이 가고서 건너가고 있지만 요 뒷맥에서 이게 도수맥이에요. 도수맥. 이게 낮으니까 이렇게 해서 물이 이렇게 가가지고 마치 지금은 섬이라고 그러죠. 지금은 섬이라고 그러지만 섬은 섬이지. 근데 요 도수맥이다 해가지고. 그래서 큰 흐름상에서 도수맥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모든 항구의 발전은 도수맥이 있어서 그것이 앞산이 되어야지 발전하는 것이다. 베트남 하노이의 그 도수맥으로서의 하롱베이는 세계 최고의 앞산이요 도수맥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하나는 다음 기회로 하기로 하고 오늘은 섬의 풍수의 도수맥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예, 섬의 풍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섬이라는 것도요 다 풍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이든 강에 있는 섬이든 뭐 저 망망대에 있는 섬이든 이게 저절로 있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육지에 어느 곳에서 이게 맥이 온 거란 말이죠. 근데 맥이 올 때 낮아졌기 때문에 물이 잠겨서 처음엔 이게 이렇게 있지. 그 물 밑에 보면 맥이 왔다가 솟은 것이다. 그런 큰 흐름을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섬의 풍수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장 일반적인 사신사의 기본 개념 설명을 하잖아요. 이렇게 다 맥이 다 보이면 좋은데 이게 그렇지가 않고서 이게 다 흐름에서는요. 우리가 눈에 벌써 보이죠. 더 드러나서 평지보다 높으니까 산이고 평지보다 낮으니까 물인데 이게 섬은 말이죠. 이게 갑자기 뜬금없이 육지 이렇게 있으면 이게 맥이 와가지고 끝났는데 여기 망망대해야 이게 막 이 바다란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딱하니 섬이 있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요거를 갖다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상에 드러난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간략하게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예전에 올린 거에 상경표나 대동여지도나 우리가 산의 흐름으로 알 수가 있는데 섬은 어떻게 된 것이냐? 섬을 해가지고 자, 물은 산을 넘지 못한다고 그랬죠. 물은 산을 넘지 못하는데 물은 산을 넘지 못하고 산도 물을 못 넘어. 그러면은
여기가 물이잖아요. 물. 바다든 뭐 강이든, 바다든 강이든 물이야. 그러면 요 조각에서는 요 섬은 뭐며, 요 육지에서 온 뭐 육지가 있고 거기에 또 산맥이 왔다면은, 산의 흐름이 왔다면 이거랑 어떤 관계가 되느냐 해가지고 이렇게 딱 보이면은 좋은데 안 그렇잖아요. 바다가 있고 어떻게 되냐 이거야. 자, 그래서 이거를 풍수에서는 도수맥이라고 합니다. 도수맥. 자, 특이하게 도수맥이 있어요. 물을 건넌다. 물을 건너는 맥이다 이거예요. 가지고. 그래서 이게 물을 건너는데 어떻게 돼? 물 밑으로 했다가 쏟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물이 있으니까 이게 낮으니까 안 보이지. 그러나 이것이 도수맥이야. 요 맥이 물을 건너서 온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도수맥이다. 요걸 구분해야 돼.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바다나 강의 섬은 맥이 온 곳인지, 도수맥인지, 아니면 모래가 쌓인 것인지. 서울 여의도에 있는 여의도는요, 도수맥이 아니야. 계속해서 흘러가지고 돌면서 모래가 쌓여서 이루어진 그 섬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이 모래가 쌓인 것인지 아니면은 도수맥인지. 여의도는 도수맥이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섬은 도수맥입니다. 도수맥. 이게. 바다의 섬은 대부분 맥이 간 거다 이게. 육지에서 낮게 맥이 간 후 다시 솟은 것이다. 이걸 도수맥이라고 합니다. 도수맥. 그래서 오늘 도수맥을 좀 이해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강화도를 한번 보자고요. 강화도. 여러분 서울 옆에 강화도가 있잖아요. 서울 옆에 있으면 강화도가 있잖아. 강화도는 바다 아니에요, 바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택리지에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강주의 서쪽은 수리산이며 안산 동쪽에 있다. 여기에서 서북쪽 뻗은 맥이 수리산의 맥 중에 가장 큰 맥이다. 이것은 인천, 부평, 김포, 통지를 지나서는 맥세가 허물어 꺼지나. 지금까지 요거는요, 뭔 얘기냐면 지금 여기 셋째 줄까지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게 한남정맥 얘기예요. 한남정맥. 그러니까 상경표에서 한강이 흐르는데 한강 밑에서 온 맥인데 이 한강 밑에서 온 맥이요 대표적인 곳이 이렇게 해서 김포로 가요. 김포로. 물론 그 중에 하나는 이렇게 들어와서 간악산, 청계산, 간악산으로도 들어옵니다. 또 고맥 중에 하나가 이렇게 가지고 남한산성도 만들어요. 그런데 주맥은 한남정맥의 주된 맥은 이렇게 김포로 가는 거고 여기서 남한산성으로도 가고 이렇게 해서 청계산, 관악산으로도 이렇게 가고. 그래서 이것이 한강 남쪽에 강남을 만들어줘요. 강남 땅은 이 한남정맥의 그 가지가 가서 만들어 준 겁니다. 해가지고. 근데 주된 설명은 이게 김포로 빠지니까 요걸 설명한 거예요. 한남정맥에 김포로 가는 걸 설명한 거예요. 광주 서쪽은 수리산인데 안산 동쪽에 있다. 여기서 자. 그다음 이것은 인천 이 수리산에서 군포죠, 군포. 그다음에 인천, 부평, 김포, 통진을 지나서는 자, 김포의 통진 마지막에 서해안 끝이 통진이에요. 허물어 꺼져. 거기서 그러니까 요 김포지만 여기가 김포라면 여기 통진이야. 마지막 물가가 통진인데 푹 꺼졌다가 쏟았다 이거예요. 좀 그 얘기를 하려는 거야. 성맥이 강을 건너고 다시 맥세가 허물어 꺼졌는데 맥이 있단 말이야. 요 맥이 푹 꺼진 다음에 바다를 건너서 다시 쏟았다 이거예요. 강화에다가. 그게 다시 가가지고 이 맥이 가가지고 만이산까지 만들었다. 강화의 만이산이 되었다. 그게 광화다. 옛날 강화북 해가지고요. 지금 그 얘기거든요. 자, 그림으로 이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여기 봐봐요. 여기가 와가지고, 요 산의 맥이 딱 와가지고요. 자, 이게 대동여주로 본 건데, 여기 한남정맥 중에 요거예요. 한남정맥 중에 한남정맥이 나중에 크게 세 갈래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남한산소로 가는 거, 이렇게 해서 청계산, 간악산으로 가는 거, 요게 이제 이렇게 해서 서쪽으로 가가지고 끝나는 건데, 이 서쪽으로 가는 맥이에요, 요게.
요게 서쪽으로 가가지고 여기 통진 지역, 통진이 여기 바닷가 근처잖아요. 통진 가가지고 문수산, 문수산에서 끝나는 거야. 근데 문수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문수산에서 푹 꺼져가지고 요 조그마하지만 이게 바다입니다. 염하라고 그래가지고 푹 꺼진 다음에 다시 솟았어. 요 갑곶이라고 돼 있거든. 요게 갑곶이에요. 요게 한자가 요게 갑곶이라는 겁니다. 갑곶. 그러니까 문수산에 있던 것이 물속으로 푹 꺼졌다가 요 갑곶에서 솟아가지고 여기 표시는 안 됐지만 갑곶에서 솟은 맥이 이렇게 해서 강하를 갖다가 돌고 돌아가지고 강하를 돌고 돌아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만이산까지 만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다시 택리지 거를 보면은 요게 한남정맥을 설명한 거고요. 그래서 부평, 김포, 통진까지 와서는 맥세가 허물어져 가지고 그 성맥이 강을 건너 다시 갑곶으로 다시 솟았어. 그게 더 가가지고 만이산이 되었다. 자, 여기까지 온 맥이 이렇게 온 맥이 여기서 또 뭐 한갈래로 가지만 이렇게 온 맥이 푹 꺼졌다가 갑곶에서 솟아가지고 요 맥이 강하를 만들었다. 쭉 가가지고 이제 이 강하 중에 가장 유명한 만이산도 거기서 만들었다. 이 얘기입니다. 해가지고. 자, 강도지라는 것은 또 이렇게 해놨어요. 자, 현무인 송악산은 우리가 지금 강하의 사신사를 설명한 겁니다. 근데 하나를 보세요. 자총령인 갑곶은 골짜기가 크거든. 자총령의 갑곶이야. 그게 무슨 얘기냐면 봐보세요.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내가 항공지도에다 그린 거예요. 맥이 이렇게 봐도 이게 문수산이거든요. 문수산에서 맥이 요게 도수맥이야. 밑으로 쭉 갔다 다시 솟았어. 이게 갑곶이야. 갑곶. 솟았다가 쭉 온 다음에 여기 오려면 강화도 중심부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파란 거는 물이고요. 물의 흐름이고 요게 도수맥이란 말이에요. 이게 도수맥. 현대 위성 지도로 표시한 거예요. 이게 도수맥이다. 그러니까 요 갑곶은 여기 보세요. 여기가 강화도의 중심부라면은 크게 보면 갑곶은 어떻게 돼? 강화도의 왼쪽이잖아. 그러니까 청룡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청룡에. 예? 그래서 옆에는 하는 거야. 자총령인 갑곶은 골짜기가 크고 넓으며. 우리가 강화에 대해서는 강화 풍선 내가 나중에 제가 논문도 썼기 때문에 강화의 풍선 따로 제가 이제 이 영상을 하나 만들 겁니다. 다만 이 도수맥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총령인 갑곶은 골짜기가 커졌다. 그래서 자 여기 보세요. 이 갑곶인데 여기서는 맥이 커도 여기에보다는 작으니까 표시를 안 해놓은 거지만 이 문수산 여기에 한남정맥이 딱 오다가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에서 문수산에서 밑으로 도수맥이 돼가지고 갑곶에서 솟은 거예요. 이 맥이 가다가 이렇게 강화를 만드는 거다 해가지고 자 문수산에 솟아가지고 밑으로 도수맥이 된 다음에 와서 이게 갑곶에서 솟고 다시 또 평지로 이렇게 쭉 나지막하게 가다가 점점 힘을 받아가지고 강화 뒷산, 고려산이라고 하는데 강화 뒷산 주산을 만들어서 강화의 풍수를 만든 겁니다. 근데 강화로 볼 때는 강화가 여기 있으니까 강화 도심지가 여기 있으니까 그거로 볼 때는 크게 보면 이게 왼쪽에 있잖아요. 왼쪽에 이렇게 크게 보면 이것도 외호해주고 외청룡, 내청룡 그래서 이 갑곶을 내청룡이라고 청룡이라고 자청룡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해가지고. 여러분 그 베트남의 유원지 중에 가면 하롱베이 섬들이 많이 있어요. 하롱베이 많이 가는데요. 여러분 이 베트남 풍수도 제가 제가 베트남 풍수를 쓰려고 일반 처음에 강남 갔다가 내가 베트남 하노이를 내가 2번이나 갔는데 나중에 제가 자세히 얘기할 거예요. 이게 베트남 중에서도 호치민 여기 이제 수도잖아요. 수도. 아니 호치민이 아니라 뭐지? 호치민인가? 호치민이고 이쪽은 뭐죠? 내가 갑자기 헷갈리네. 잠깐만요. 하노이가